전주시가 노인 취업 개발원을 만들겠다면서 건물을 사들였는데 구체적인 활용 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나무 에이즈라 불리는 제선충병이 익산에서 발생하면서 확산 방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대통령이 대선 때 약속한 전북 현안 사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실천 의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순창 장류축제와 남원 흥부제가 개막하면서 가을 나들이 객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전주시가 노인 취업 개발원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개관할 예정이지만 건물만 사놓고 아직 구체적인 활용 방안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주시 서서학동에 있는 3층 규모의 건물입니다. 전주시는 이 건물을 매입해 노인 취업 개발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12월에 개관할 계획이지만 활용 대책은 막연합니다. 1층에 노인들이 EM 비누와 샴푸를 만드는 사업단이 입주한다는 계획뿐입니다. 2층과 3층은 아무 설비도 없이 노인 일자리 교육장으로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EM 사업단의 체험장이랄지, 그다음에 노인 일자리 참여하시는 어르신들 안전교육이랄지 이런 교육장으로 이렇게 폭넓게 활용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 예산이라고 해야 국비 6억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나마 건물 매입과 리모델링, 기계 구입비로 모두 써버려 운영 예산은 한 푼도 없습니다. 결국 건물을 매입해서 노인 EM 사업단의 생산 공간을 확충하는 것 외에는 뚜렷한 사업이나 기능이 없습니다. 예산은 6억이라는 돈이 내려왔지만 그 건물에 대한 준비나 예산에 대한 그 계획이 많이 부족했다고 봅니다. 교육인지 일자리인지 사업 내용은 애매하고 예산 규모도 어중간해 전체 사업에 대한 면밀한 보완 작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익산 지역 소나무에서 한동안 뜸했던 제선충이 발견됐습니다. 3년 전에도 6개 시군에서 소나무 제선충이 발생해서 막대한 피해가 났습니다. 제선충이 다시 확산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익산 춘포면에 있는 소나무 군락지입니다. 해송과 홍송 등 토종 소나무 잎이 맨 위에서부터 노랗게 변하며 서서히 말라가고 있습니다. 인근의 푸른 소나무와 비교하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소나무에 기생하는 제선충이 수액을 빨아먹어 고사하는 겁니다. 이처럼 제선충에 감염돼 말라 죽은 소나무가 46그루에 이릅니다. 전라북도와 익산시, 산림청은 제선충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반경 2km 이내를 소나무 반출 금지 지역으로 지정하고 감염 경로를 확인하기 위한 역학조사도 들어갔습니다. 또 내년 3월까지 방제 작업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매개충이 솔소염 하늘소 우하기 이전인 내년 3월 이전에 소나무 제선충 방제 작업을 완벽하게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3년 전에도 군산 등 6개 시군 지역에서 소나무 제선충이 발생해 700헥타르가 넘는 산림이 사라지는 등 막대한 피해를 남겼습니다. 가장 피해가 컸던 군산은 방제 작업에도 제선충이 20%가량 남아있어 시한폭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워낙 전체적으로 퍼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2020년 정도 해서 내후년 2년 정도 더 하면 획기적으로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한번 발생되면 주변 산림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소나무 제선충이 또다시 고개를 들면서 불안감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새만금공항과 금융도시 조성 등은 지난 대선 때 잃어버렸던 전북목 찾기로 대통령 공약에 반영된 것들입니다. 하지만 최근 여당과 정부의 태도는 실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지난 대선 때 전북에서는 전북 몫을 찾고 보장받자는 게 화두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북의 친구라는 말로 화답했습니다. 호남에서도 소외가 되는 이중의 상실감과 아픔, 제가 전북의 친구가 돼서 풀어가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하지만 1년 반가량이 지난 지금 정부와 여당이
대통령의 약속을 실천할 의지가 있는지, 전북 몫을 챙길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당장 새만금 공항은 여당 대표의 부정적 발언 논란으로 한바탕 소동이 일었습니다. 빠른 공항 건설을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요구에 총리는 물론 전북 출신이 장관인 국토교통부마저 확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새만금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 같은 정부 태도는 광역 경제권 선도 사업에 함께 포함된 무안공항 호남 고속철 건설은 이미 지난해 예비 타당성 조사 없이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금융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들은 도와주기는커녕 흔들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연기금 전문대학원 신설을 반대하더니 부산의 민주당은 서울과 부산에 이은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제3금융지 용역을 발주를 하시고 검토를 하고 계신데 타당한가요, 그게? 전북의 당연한 몫이자 지역발전 요구에 정부와 여당의 명확한 의지 표명과 실천이 시급합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국회 조배숙 의원이 한국GM 사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조배숙 의원은 한국GM이 산업은행을 통해 8천억 원을 지원받았지만 최근 법인 분리 시도가 국내에서 생산시설을 철수하기 위한 전 단계로 의심받고 있다며 카카오카잼 사장을 출석시켜 책임 있는 답변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배숙 의원은 민주당이 카잼 사장을 증인이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부를 것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증인 출석을 반대하는 민주당은 그 이유를 신속하게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내외 장애인들의 이동권 취재를 통해서 개선점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의 희망인 작은 배려를 살펴봤습니다. 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증장애인 1급인 지선 씨는 2주간의 해외여행을 마친 뒤 인천공항에서 장애인 콜택시를 타고 전주에 왔습니다. 전주시가 지난해부터 장애인 콜택시의 전국 운행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전국 첫 사례입니다. 기차를 타고 또 갈아타고 또 군산에 도착해서도 또 장구를 불러야 되고 번거로움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전국을 자유롭게 운행을 해주시니까 굉장히 편리하고 좋네요. 한국에 전국을 운행하는 장애인 콜택시가 있다는 건 미국 장애인들에게도 놀라운 소식입니다. That's amazing. Do you know how many taxis are available? That's amazing. That's really cool. 전국을 오가는 전주시의 장애인 콜택시는 현재 석 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장에서 장애인 인권 향상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선 씨가 자신의 첫 해외여행이 단순한 견문에 그치지 않고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국회에 자료를 전달했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이수위를 좀 높이고 국민적인 어떤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그런 문화를 확산시키려고 하는 어떤 우리 복지부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좀 부족하다는 제가 좀 인정하고요. 이 부분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이지만 우리 사회에 희망을 엿볼 수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한국의 장애인 이동권을 살펴보는 JTB 창사특집 다큐 지선 씨의 외출은 일요일인 모레 밤 11시 5분부터 50분 동안 방송됩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도내 장애인 거주시설 가운데 BF 인증, 즉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인증을 받은 곳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김광수 의원에게 낸 자료에 따르면 도내 장애인 거주시설 73곳 가운데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을 인증받은 곳은 전혀 없고 재활시설과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을 포함해도 172곳 가운데 3곳에 불과했습니다. 김광수 의원은 장애인의 편의와 안전을 보증하기 위한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인증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전라북도가 모든 어린이집의 운영 실태를 조사합니다. 전라북도는 14개 시군 어린이집 1,411곳을 대상으로 보조금과 보육료, 원생급식과 안전 등 운영 실태를 연말까지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위반 내용에 따라서 자격정지와 시설 폐쇄 같은 행정처분을 내리고 처분 내용을 시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합니다. 고추장의 고장 순창에서 장류축제가 시작됐습니다. 감칠맛 나는 전통 장류를 맛보고 다양한 행사도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모레까지 열립니다. 하원우 기자입니다. 청명한 가을 햇살 아래 오물조물 주먹밥 만들기가 한창입니다. 갓 지은 쌀밥에 맛깔나는 고추장을 바르고 장아찌와 김으로 버무립니다. 주먹밥 is really spicy and salty, and so it's delicious. 힘을 합쳐 만들어낸 주먹밥 글씨가 축제의 시작을 알립니다. 2018 순창 장유축제! 노릇노릇 익어가는 삼겹살에 빠질 수 없는 건 매콤달콤 쌈장입니다. 우리 콩으로 만든 메주에 순창군이 개발한 발효 기술이 더해져 깊고 깔끔한 맛이 일품. 여러 쌈장을 맛보는 것도 색다른 즐거움입니다. 근데 갖가지 맛이 다 있네요. 갖가지 맛이 있고 그 맨 앞에 있는 게 최고 맛있네. 저 분홍색 으라차차. 저게 약간 매콤한 맛이 나고 삼겹살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세계 여러 나라의 발효식품과 소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박람회에선 다양한 요리 체험도 즐길 수 있습니다. 순창의 대표적인 먹거리, 또 즐길거리, 또 이게 참 재미난 거리를 많이 만들어놨습니다. 많이 오셔갖고 순창 장류축제 즐기시기 바랍니다. 주말인 내일은 순창고추장 임금님 진상행렬과 떡볶이 파티가, 모레는 2018인분 비빔밥 만들기 등 다채로운 행사가 관람객들의 눈과 입을 사로잡을 예정입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흥부가 태어난 곳, 또 놀부에게 쫓겨났다가 훗날 박을 타고 복을 누리던 곳, 이 고전문학 흥부전의 배경은 모두 남원의 마을들이죠. 어느덧 26번째를 맞이하며 지역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한 흥부제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오정현 기자가 전합니다. 커다란 정자관을 쓴 놀부가 심술궂게 입술을 비죽거리고 누더기를 걸친 흥부는 얻어맞고도 허허실실, 커다란 밥풀은 아이들 입으로 날아듭니다. 이야기 속 인물을 그려내는 아이들의 분놀림이 신중합니다. 그렇게 동심으로 찰칵 담아낸 장면은 새롭고 익살맞습니다. 놀부 안에는요, 흥부를 주걱으로 여러 번 때렸으니까 심술궂고 뚱뚱할 것 같고, 흥부는 착하고 마음씨가 곱고 그러니까 웃는 얼굴이고. 춘향제와 함께 남원 대표 축제로 꼽히는 흥부제가 개막했습니다. 흥부가 태어나고 박을 탄 곳 남원 인월면과 아영면에서 터울림을 하고 시작된 올해 흥부제는 화려한 불꽃놀이와 7080 콘서트 흥부락 놀부락, 시민 노래 경연 흥부 가왕 등 다채로운 행사로 꾸며집니다. 또 좀돌이쌀을 걷어 떡을 빚고 나눠 먹는 흥부사랑 떡나눔 행사는 올해도 마련됩니다. 흥부의 정신 중에서 같이 나누고 또 같이 우애하는 그런 정신을 담아서 시민들 모두 또 남원을 찾는 관광객 모두에게 신명나고 흥이 넘치는 우애와 나눔, 보은, 행운을 주제로 한 올해 흥부제는 남원시 어현동 사랑의 광장 일대에서 오는 일요일까지 이어집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경찰이 정읍시 공무원들의 비리 정황을 잡고 정읍시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오늘 오전 9시 정읍시청에 수사관을 보내 해당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서류 등 증거물을 확보해 살펴봤습니다. 경찰은 최근 정읍 구절초 테마공원 주변 교량공사 수주 과정에서 해당 공무원들의 비리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키스트 전북부남복합소재기술연구소가 첨단 복합소재의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오늘 국제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이번 국제회의에는 미국 조지아 공대 쿠마 교수와 독일 드레스덴 공대 예거 교수 등 국내 전문가 200여 명이 참여해 탄소 섬유 연구 추세와 섬유 강화 복합 재료의 중요성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전라북도와 전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이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인 2018 도전드림 전북투자벤처 로드쇼가 오늘 열렸습니다. 오늘 투자벤처 로드쇼에서 수상한 창업기업 3곳은 전북 테크노파크의 기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의 홍보 마케팅을 지원받게 됩니다. 전북 자활 어울마당 행사가 자활 사업 참여 주민과 근로자 등 1,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부안 스포츠파크에서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체육과 문화 공연에 참여해 화합과 결속을 다졌고 행사장에 마련된 자활 가공식품 품평회와 자활 현장 사진전 등을 둘러봤습니다. 전주지법 형사 5단독은 직원들에게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내 일간지 대표 A씨 등 4명에게 각각 벌금 700만 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업체로부터 후원금을 받고 홍보성 기사를 게재하는 등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일간지 대표 B씨 등 2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금품수수 주체가 개인이 아닌 언론사인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맑은 가운데 다소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동부권에는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장수 1도, 전주 6도 등 1도에서 6도로 오늘보다 2도가량 낮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21도로 일교차는 10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